없어가지고. 자, 안녕하세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 동로회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영상 세미나, 이번에는 그 작은 도서관에 관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나누고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저는 혁신 작은 도서관을 옥계교회 모체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 제 교회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목사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는 다 아실 테고 형식적으로라도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목사님. 네, 늘사랑교회에서 반태산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원교회에서 고원의 꿈 작은 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김희준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원의 꿈이요? 네, 고원의 고원의 꿈. 고원의 꿈. 예, 그렇게 좋으네요. 제목이 됐네요. 이름을 졌네요. 네, 영어로 해도 이쁠 것 같고요. 네. 신생이시죠? 네, 네. 저는 이제 설립 허가 받은 게 9월 30일자로 받았습니다. 올해 2021년. 따끈따끈합니다. 네. 그래도 전주권은 아니시죠? 진안이죠, 저희는. 진안군. 네. 진안군이면 뭐 완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진안군. 아예 다르죠. 네, 네, 진안군에 네. 속해 있습니다. 예. 아예 진안군에 속해 있고. 그럼 이제 저희 운영하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는 저희들하고는 안 되어 있고요. 그렇죠? 네, 네. 비슷한데 운영은 비슷한데 이제 네, 네. 저희들하고 연결은 안 되는 네. 지역별로는 그렇죠. 네. 따로. 소감 부서가 이제 다른 거죠. 소관부서 지역이. 다루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전라북도에서 작은 도서관 관련 조례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 거고 상급 조례로 이제 적용을 받는 거고 진안군에도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네, 전라북도 내에 또 상위 조례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전주의 작은 도서관이 1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저 반태산도 꽤 됐죠. 네네네. 꽤 됐습니다. 네, 5년 이상? 5년 이상 된 것 네, 같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아무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반태산 도서관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시간을 지금 만든 이유가 여천 목회자들 아닙니까? 네네. 교회의 작은 도서관이 도움이 되는가? 실질적인 질문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포장할 수 있겠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일반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지출이 되든지, 아니 더 인적 낭비가 되든지, 더 에너지 낭비가 되는지 거꾸로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신생도 있고 좀 오래된 도서관도 있으니까. 교회가 일반적으로 그 예배 중심의 그런 공간이라고 본다라면 도서관은 좀 더 그 삶을 나누는 그러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 도서관을 오픈할 때 교회 문턱을 이렇게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역에서 세워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접근성 있게 교회를 이렇게 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생각하다가 이제 지역의 아이들 또 이제 노인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도서관을 통해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도서관을 운영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그냥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돌아다니는 아이들, 또 이제 요즘에는 편부모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그 아이들하고 함께 좀 놀아야 되겠다 했는데 교회 와서 놀자고 하면 교회 가지 말래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책도 있고 또 부모들이 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제 전하는 진동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아니 같아요. 괜찮아요. 받으세요. 네. 받으세요. 아빠 저기 녹음 중이라 아직. 안 받으면 또 오니까 받으세요. 받고 이제. 그래 그 어이맨. 네, 아빠 그런 지금 녹화 차원에서 중이니까 이따가 전화할까?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나중에 이제 전화할게. 지역 사회와 교회의 그 접근성을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이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 통로로 네네. 활용을 하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럼 뭐 교회 등록을 하시나요?
어, 네. 일단은 지금 그 열매 맺는 시기는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항상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지만 일단 교회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이 어려움을 닥치면 예를 들어서 정전이 딱 됐는데 주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 아이가 이제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인데 불이 나갔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가서 한전에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거든요. 네. 목사님은 구원교회는 어떤 의도가 있으셨나요? 이번에? 저는 사실 김성훈 목사님이 네. 좀 처음에 이런 김민영 목사님도 그렇고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많이 추천을 해주셔갖고요. 그렇죠. 저희가 추천을 많이 했죠.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에다가 저런 걸 하라고 자꾸 추천하실까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성 목사님이 좀 한번 크게 화끈하게 도와주시는 바람에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셔갖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은 비슷한 김민영 목사님하고도 좀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로만 있으면 저희 교회는 이제 또 신생교회이기 때문에 그 지역민하고 좀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어울리기가 어려운 그런 좀 약간 어덕선이 같은 그런 교회인데 이제 교회 간판 옆에다가 작은 도서관 간판을 하나 새로 달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좀 관심을 더 갖게 되시더라고요. 그 관심 있게 쳐다보시고 또 저는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이제 저희 자원봉사로 저희 교회 재직회에서 이제 하루씩 돌아가면서 사설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또 좀 얘기도 하고 도서관에 책 어떤 거 있냐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선교를 해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회까지 교회 문턱을 넘어오게 하려면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테크닉이 필요할 텐데 선교적인. 근데 도서관은 또 그런 테크닉을 도서관이라는 이름 하나가 약간 대행해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교인들도 도서관 이 책이 들어옴으로 해서 좀 뭐라 그럴까 지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분위기도 달라지고요. 분위기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할 때 이제 비품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런 건데 그때 처음에 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 있는 예산으로 샀잖아요. 시작했는데 그런 것도 할 때도 개인이 선뜻 캐척해가지고 책장 같은 것도 몇 개씩 사가지고 보내주고 하는 분들이 재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도서관이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뭐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모티브다, 주제다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기다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그 공간이 그 공간인데 뭐 예배당 같이 딱 해놓고 거기서 차 한잔 마시기는 되게 또 부담스러워요. 옆에서 기도하고 있고 해서 참. 근데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면은 네, 맞습니다. 이제 지역 주민들 만나기가 훨씬 좋고 같은 교우들끼리 만나더라도 마음이 훨씬 편하죠. 이렇게 대화하고 그럴 때는요. 예배 자리가 되고 예배드리면 또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면 또 대화의 자리가 되고 소통의 자리가 되고 그런 공간으로 쓰이겠죠. 여하튼 큰 교회는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굳이 뭐 작은 도서관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작은 교회 또 중형 교회, 중소형 교회에는 작은 도서관이 일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있다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제 저는 여기 오자마자 작은 도서관을 했거든요. 이제 7년 8년 돼 가는데 전주에 온 지가 물론 이제 처음에 하려고 했을 때는 좀 이렇게 두려웠어요. 뭐 간판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시스템도 인테리어도 되어 있어야 되고 뭐 이제 음료도 되어 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네, 거기에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시작하게 된 것이 이제 다 내려놓고 일단은 한번 등록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등록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뭐 아동센터처럼 고유번호증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세무서 가서 고유번호증 하나 떼고 했더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리더라고요. 센터 개념으로. 작은 도서관 개념이 아니라 센터 개념으로, 똑같은 센터 개념으로
기부하시는 어떤 기업들 그리고 기부하시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상점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제 장사하시는 분은 5월달에 세금을 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작은도서관 고유번호증을 통해서 이제 떼주게 됨으로써 그분들은 세금 공제가 되는 것이죠. 세액 공제가 그것으로 되니까 서로 좋은 관계가 또 되고요. 도와주든 도와주지 않든 저는 이제 그것을 매개로 서류 몇 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진도 찍고 고유번호증도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몇 장을 갖다 드리면 이런 곳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면을 트게 되더라고요. 지역 주민들하고. 사실 몇 년이 지나도 여기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인사도 한 번도 못한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이제 그걸 매개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작은 도서관 관장입니다 하면서 이제 나중에 목사인 건 알긴 아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기부를 받아요. 기부를 받는 것이 일반 기업들 뭐 삼양사 간식 같은 거 받고요. 일단 갈 때 좀 가져가세요. 과자 같은 거. 네, 좀 남아 있어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이런 데에서 이제 생필품이나 화장품 또 드릴 수 있어요. 이번에는 그게 많이 왔더라고요. 자외선 차단하는 게 뭐죠? 선크림? 네, 선크림 많이 왔더라고요. 그것도 좀 가져가시고 잊어먹기 전에 달라고 하시면 드릴게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제 커피숍, 빵집에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그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히 주말에 많이 들어오니까 그 주말에 이제 주일날 교우들에게 가져가라고 이제 한 편에다 놓으면은 몇 박스가 되죠. 실컷 가져갑니다. 이제 전사님들 참 좋아하십니다. 본인이 다 드신지는 모르겠지만 좋아하시고 커피숍에서는 이제 샌드위치나 이제 이런 이제 커피 원두 한 2주 정도 지난 것들은 저희들 주시고 그럼 저는 이제 기부금 영수증 좀 떼어드리면 되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외에도 뭐 사랑의 삼성재단하고 연관돼서 하는 사랑의 열매 거기는 이제 1억 넘는 지원을 또 해주시죠. 이제 잘 발탁만 되면 프로젝트가 이런 사업이 무궁무진할 텐데 교회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전적으로 매달리지 못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만 하고 있죠. 또 하나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이 100개가 넘다 보니까 전주시에서 이제 작은 도서관 지원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익산에서 저 때문에 이제 작은 도서관을 만드셨는데 그 지역 주민 중 기업을 하시는 분이 400만 원을 개척 가셨대요. 후원하겠다. 그 대신 기부금 영수증 띄워달라. 그래갖고 이제 그 400만 원으로 지역 주민 어르신들하고 교인들하고 해서 경복궁을 이제 견학하고 왔다. 그래서 이장이 와가지고 출발할 때 마이크 잡고 인사하고 뭐 이런 마을 잔치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저보다 훨씬 더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목회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럼 이제 일단 교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도움은 이제 제가 뭐 빙산의 일각이지만 일면을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합니다. 이게 국가의 세금을 내는 모든 기관과 사업체들은 작은 도서관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알고 계시고요. 목사님들이 알고 계시고 이제 목회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 하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지역 주민들을 만날 수 있다. 네네. 작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뭐 이제 우리 그 반대단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이제 그 교육청에서 그 모집하는 마을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학 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이제 도서관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와서 아이들이 점심을 도서관에서 함께 먹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집으로 이렇게 귀가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상당한 그 좋은 반응을 이렇게 보이시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쉽게 이렇게 뭐 교회에 접목되기는 어렵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연결된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하고 교회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혹시 돌봄도 할 수 있나요? 네네, 돌봄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네. 교우들에게 나름대로 이제 뭐 큰 액수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취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르바이트 정도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하죠. 네, 가능하죠. 네.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돌봄뿐만이 아니라 네. 지역에서 하는 거 네, 네, 네. 수많은 어떤 일들을 맡아서 하고? 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협업해서도 할 수 네, 있고. 아까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또 다른 개념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지원받아서 우리 교우들이 진행할 수 있는 거면 프로그램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우들 중에서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안 되면은 외부에서 물론 오지만은 또 우리 교우들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게 예, 접촉점으로 예전에는 이제 중대형 교회가 커피숍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네. 교회 한 부분에. 근데 이제 성공한 교회들은 많지 않고 커피숍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했던 그런 프로젝트는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교한다면 교회의 빈 공간은 정말 작은 교회 빼고는 거의 한두 군데는 있으니까 아니면 본당이라도 작은 교회는 본당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한다면 교회의 또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접목할 부분이 커피숍보다는 훨씬 좋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아주 커피숍은 본당에서 커피숍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물론 예배 할 수도 드리고 있고. 나서 네. 다 치우고 네. 뭐 이렇게 카페 형식의 그런 자리를 마련할 아니면 수도 카페 있는데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목회를 예배 드려도 예배 되죠. 네네네. 되지만, 네. 그렇겠죠.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서 물건을 이렇게 뭐 옮기지 않고도 예배당에서 주일이면 예배 드리고 평일에는 도서관으로 그대로 그 시설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10평. 그렇죠. 그죠? 예, 10평, 10평 규모의 그 시설과 의자 6석 그리고 도서 10권이 마련이 되면 누구나 작은 도서관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런 이제 잠시 후에 또 두 번째 시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일단은 작은 도서관을 그 작은 공간이면 만들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게 되면 좋은 점이 우리 이제 목사님도 이 신생이라 관심만 있으실 텐데 일단은 학원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학원. 이해하세요? 무슨 학원이라고 간판을 붙여놓지는 않겠지만 학원처럼 소정의 회비를 받고 바이올린, 피아노, 영어, 수학, 뭐 그리고 스포츠, 댄스 또 무슨 국악 노래 모임 네. 예, 다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고유번호증은 그 도서관 작은 도서관 고유번호증으로 거기다 고유번호증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상관없고 그거는 아무 상관없고 사업자를 낼 수 있다. 등록이 되어 있고 작은 도서관이라는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고요. 다만 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굳이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는 그래서 정관에 소정의 회비를 받을 수 있다 한 줄이 들어가 있죠. 해야 돼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히려 교회는 주일날만 작은 교회는 특히 그러잖아요. 뭐 이제 북적북적거리고 또 험하니 허전한데 작은 도서관이 그렇게 운영이 되면 수입도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 수입도 생길 수 있을 뿐더러 수익 사업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에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지역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애들은 애들대로 아버지는 또 아버지 학교를 해도 되고요. 뭐 1박 2일 캠프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적은 인원이라면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작은 도서관. 또 하나 있다면 또 뭐냐면 그거는 요즘 학교 학생들이 대학생들까지도 다 자원봉사를 해야 돼요.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어.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몇 시간을 끊어줄 수 있습니다. 센터랑 똑같으니까. 그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명이 필요하다 하면 이제 1365에다가 그 사이트에다가 10명 모집을 내면은 아이들이 신청을 합니다. 전화번호 남겨놓으면 전화도 오고요. 메시지도 오고. 그래서 그 1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청소를 시켜도 되고 책 정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해도 됩니다. 사람 모으기 어려울 때 그 10명을 모아놓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진을 찍고 이제 그 증빙 서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아이들에게도 교회 청소시키고 뭐 다른 데 가서 봉사할 필요 없다. 주일날 해도 돼요. 예, 주일날 청소하고 주일날 자원봉사자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맡기면 아이들 이제 봉사 이제 시간 끊어주는 거죠. 아니면 뭐 교회 아이들이 자기네 교회 아이들에게 뭐 저기 악기를 가르쳐 주거나 뭐 영어 수학을 가르쳐 줘도 그것도 충분한 봉사가 되는 거죠. 아니면 뭐 그렇게 자원봉사할 수 있는 청년이 있다면은 지역 주민 아이들에게 그 무료로 가르쳐 준다거나 아니면 뭐 아주 싸게 뭐 10,000원에 뭐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하면은 뭐 실력만 있으면 뭐 그걸 통해서라도 전도가 되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라도 또 그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접촉점이 되겠죠. 이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만 가지고도 우리 지교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교회 목사님 10평만 넘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시간에도 또 정보를 나누겠지만 혹여 궁금하신 게 있다면 또 마음이 좀 동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오프닝이니까요. 여기까지 일단 정보를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